매번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내가 겪은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본다. 이 얘기는 우선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시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12월 31일. 나는 지금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에 해돋이를 보러 강릉으로 한번 가봐야지 했지만 그날만 되면 몰리는 사람들 탓에 기차표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강릉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고 12월 31일 모두가 바쁜 이 시기에 난 강릉 가는 기차에 몸을 실게 된 것이다. 기차를 타기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고 많은지 보아하니 대부분 사람들이 나처럼 새해맞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길 같았다. 난 드디어 기차에 올랐고 좌석표를 보며 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빈 곳 없이 좌석이 다 꽉 찼지만 이상하게 내 옆자리엔 좌석이 하나 비어 있다. 분명히 내 옆자리 사람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을 텐데 무슨 일이 생겨 아직 기차에 오르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찰나. 그때 정차해 있던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려는 방송이 나왔고 곧 기차가 출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때였다.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군가 다급히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고 혼잣말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거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웬 아주머니 한 명이 바로 내 옆자리에 와서 앉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직 출발 안 했죠? 라고 묻길래 보다시피 아직 출발 전이라 지금 간신히 타신 거라고 말하니 아맞다면서 자기가 뛰어오느라 지금 정신이 없다고 그런다. 그리고는 가방 여기저기를 뒤지더니 뛰어오다가 생수병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숨을 헐떡이며 혼잣말로 목이 타다고 하자 난 아직 마시지 않은 생수병을 그 아줌마에게 무심코 건넸다. 그랬더니 나에게 아니라며 자기는 사 먹으면 된다고 하기에 물 한 병 드리는 게 뭐 어렵겠냐며 보니까 목이 마르신 것 같은데 어려워 말고 그냥 드시라고 말하니 고맙다면서 잘 마신다고 하는 거다. 아줌마는 내가 준 생수를 허겁지겁 들이키고는 이제 숨 좀 고르었는지 나에게 그쪽도 해돋이 보러 가는 거냐고 하길래 난 맞다면서 매년 새해 해돋이 보러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동안 못 갔다면서 다행히 이번에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이 기차 안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아줌마가 자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자기도 새해 해돋이 보러 강릉까지 기차 타고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때였다. 오징어와 사이다, 삶은 계란 등 각종 먹거리 등을 실고서 먹거리를 실은 갑 한 대가 통로에 나타났다. 난 시원한 맥주 하나 달라고 말하니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줌마가 판매원에게 자기도 캔맥주 하나와 그리고 오징어와 땅콩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옆에 입은 것까지 다 해서 얼마냐고 하기에 난 괜찮다며 내가 마신 건 내가 낸다고 하니 아니라면서 아까 생수도 그냥 주셨는데 이건 자기가 산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줌마에게 캔맥주 하나를 이 나이에 얻어먹게 되었다. 우리는 캔맥주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 아줌마는 이번 새해 해맞이 놓치면 자기나마 죽을 운명일지 모른다고 하는 거다. 그 말에 난 놀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시냐고 물으니 초면에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2년 전에 남편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1년도 안 돼서 하나 있는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난 참 상심이 크시겠다고 말하니 처음에는 그랬지만 상심도 잠시 점점 사는 게 무서워진다고 하면서 얼마 전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저승사자가 나왔다면서
왠지 얼마 못 가서 자기를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남편 잃고 아들까지 잃었는데 이제는 자기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마조마하는 심정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밝아오는 첫 해를 바라보며 건강한 새해가 되도록 새해 소망을 빌어보고 싶다는 거였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줌마에게 그러시냐며 나 또한 이번에 새해 소망을 비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라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을 등한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다. 그러고 보니 내가 60대 초반이고 이 아줌마는 나와 비슷한 50대 중반처럼 보였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이 아줌마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강릉역에 도착을 했고 우리는 드디어 내릴 차례가 됐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한 건 좋은데 이 아줌마와 여기서 작별하는 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보니까 이 아줌마도 내심 그런 모습 같아 보였다. 그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강릉 가는 기차를 타고서 내린 뒤 헤어졌고 난 섭섭함도 잠시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얼마 뒤 숙소 로비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다. 난 그 소리에 나가보니 아까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줌마가 어느새 내가 묵는 이 숙소까지 와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이었다. 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여긴 어쩐 일이시냐며 그런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나보고 여기 묵으시냐면서 자기도 원래 여기 묵기로 다 예약해놨는데 글쎄 와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다. 난 그 말에 그럴 리가 있냐며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니까 장소도 맞고 시간도 맞고 여기가 다 맞다면서 금액까지 다 지불했다고 하길래 난 카운터 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카운터 직원은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이며 보니까 양쪽 모두에게 조금씩 실수가 있던 것 같다며 금액을 환불해 드릴 수는 있어도 워낙에 현재 예약이 꽉 찬 상태라 다른 방이 없다고 하는 거다. 그 말에 난 이 아주머니에게 여긴 오늘 숙박이 불가능하고 다른 곳도 아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이 없을 거라고 말하니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그럼 사장님은 오늘 누구랑 묵느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혼자 묵으러 왔다고 하니까 딱딱한 방바닥이라도 좋으니 이슬만 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며 숙박비 반은 자기가 낸다고 말한다. 그 말의 순간 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던 도중 나에게 애원하는 이 아줌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왜 이렇게 곱상하니 예쁘장한지 나도 모르게 이 아줌마의 말에 승낙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초면에 한 방에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난 그건 좀 어렵고 대신에 다른 데서 같이 있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아줌마는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길래 보니까 이 아래 맥주집 하나 있던데 거기서 해돋이 볼 수 있는 시간까지 같이 있자고 하니 이 아줌마가 좋다면서 그런 맥주 마시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도 나눌 겸 내일 아침 일찍 해돋이 보러 같이 가자고 그런다. 그리하여 난 이 아줌마랑 단둘이 맥주집으로 들어갔고 기차 안에서 시작된 캔맥주 한 캔의 인연은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맥주병이 무려 10개가 나뒹굴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맥주를 자주 마시니 여러 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줌마가 중간중간 피곤한지 어느덧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자게 되었고 나는 잠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졸린 눈을 힘주어 꼭 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 또한 이 아줌마 머리에 기대어 잠들어 버리게 된 것이다. 얼마나 잤을까? 저 멀리 해가 밝아오는 게 느껴진다. 난 눈을 떴고 이 아줌마 또한 눈을 떴다. 보니까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는 거다. 아줌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하냐며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다. 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나가서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어보자고 하니까 아줌마는 알았다며 그렇게 나와 함께 이미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며 서로가 새해 소망을 빌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로 새해 소망을 다 빌고 나서 이 아줌마랑 이제 그만 헤어지려고 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그래도 밥은 먹고 헤어지자는 말에 나는 좋다며 선지국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식당에서 나와 정말로 이제 그 아줌마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그러지 말고 서울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자기는 오늘 저녁 기차인데 나보고는 몇 시 기차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나 또한 저녁 7시 표라고 말하니 자기도 그렇다면서 그럼 갈 때까지 여기 강릉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말에 추운 동해 바다를 보며 우리는 관광을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 서로 꼭 붙어서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끌림에 그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기차를 타고 떠날 시간이다. 돌아갈 기차 시간까지도 맞는 우리였지만 마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듯 올 때와는 다르게 이 아줌마와 나와의 좌석은 가까운 게 아닌 너무나도 멀었다. 그렇게 난 기차에 오른 뒤 이 아줌마와 작별을 했다. 뭔가 아쉬운 생각에 기차 안에서 표를 보고 내 자리에 앉았는데 머지않아 누군가 다가와서는 내 옆자리에 찰싹 달라붙듯 옆에 앉는다. 보니까 아까 그 아줌마와 비슷한 또래의 50대 중년의 아줌마다. 그런데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뚱뚱한지 내 자리까지 침범할 기세다. 그렇게 처음 보는 뚱뚱한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서 난 대화 한 번 없이 서울에 도착했는데 아까 그 아줌마랑 너무도 비교가 되니까 정말 그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들과 다르게 좋고 편하고 예쁘다는 걸 내심 뒤늦게 더 느끼게 되었다. 그 생각에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난 아까 작별한 그 아줌마를 다시 찾게 되었으며 혹시 모를 그 아줌마가 기차에 내려서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확인해 봤지만 그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아줌마를 본 게 그게 마지막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왜 이렇게 후회가 밀려오는지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니까 뭔지 모를 후회가 생기기 시작한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앞으로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뒤로도 나는 새해 해돋이 기차를 탔던 적이 몇 번 더 있었지만 역시나 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회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될런지 아무튼 그런 날이 다시 온다면 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내가 될 것 같다.